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재성입니다. 아, 요즘 말이죠. 이제 예쁜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대략 네. 인구의 한 5분의 1, 한 1000만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딸기라는 친구를 키우고 있어요. 딸기? 네. 종이 뭐예요? 비숑이라는 종인데. 비숑. 1년이 되던 해 정확히 그 친구 목덜미에서. 어. 1년이 되던 해 정확히 그 친구 목덜미에서 말티즈 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비숑으로 분양을 받았었는데 이 친구가 아하, 믹스견이에요? 네. 아하. 근데 더 사랑스러워요. 전혀 개의치 않고 키우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상관이에요. 혹시 키우십니까? 자의로 제가 강아지를 만져본 적이 한 10번도 안 돼요. 별로 강아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네. 원래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을 좀 닮은 성향이 있는데 선생님도 얼굴에 동물이 있으신데 또 사랑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동물이 있어서 동물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우연찮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저는 이제 강아지에 이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근데 네. 제가 우연찮게 이제 작년에 네. 강아지 관련 그 고양이 관련 프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유재한 씨네 집에 가서 한 반나절 봤는데, 네. 야, 예쁘긴 한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아, 그럼요.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예. 자, 어쨌거나 말이죠. 요즘,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프로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반려동물에 대한 또 상식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밝은 곳이 있다면 또 어두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점들 오늘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약속했던 대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기로 한 건데요. 이 미친 개, 씨.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다가가더니 펄펄 끓는 물을 붓습니다. 불에 달군 새꼬챙이로 마구 찌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근데 저렇게 이제 가학성 저런 범죄 이런 거는 정말 쇼킹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한정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국회에서 대표적인, 캣땡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캣땡맘. 어려우시죠? 네, 캣땡맘은 뭐예요? 캣은 고양이인 것 같은데 땡은 뭔지 모르겠어요. 댕댕이. 댕댕이는 뭐예요? 댕댕이 이제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해요. 강아지를 왜 댕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데? 강아지를 댕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멍멍이를 잘못 쓰면 그게 댕댕이로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댕댕이가 됐는데 그게 약간 단어가 그- 재미있으니까. 하긴 근데 멍멍이 이런 거보다 캣멍맘 이런 네. 거는 캣땡맘이 낫긴 낫네요. 너무 귀엽네요, 맘도. 근데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고양이를 사랑하시는데 뭐 실제로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예전에 네. 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이게. 예. 2017년 1월 4일 날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4군데 설치를 했어요. 의원님이. 네. 오. 이게 이제 전 세계 의회에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게 처음이라 그래요. 오. 최초. 예, 세계 최초. 오, 대단하시네, 진짜.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카라 단체에서 나오신 우리 이사님, 카라가 올해 16년 된 동물 보호 단체라고 하는데 네네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너무나 만연돼 있는 어떤 동물 학대나 예. 동물에 대한 낙후된 인식을 좀 개선해 보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보다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인데. 네. 그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 그랬더니 뭐 집에서 이뻐하는 고양인데 야, 봐봐. 이랬더니 고양이를 휙
던지는 거야, 벽에.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착지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휙 던지고 척 하니까 맞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서 또 뭐 이뻐하고 막 이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옛날보다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잔혹한 건 더 잔혹해지고 이런 네, 이상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대가 정말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물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네. 반려동물 키우고 전시동물 구경하고 이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버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게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예,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뭐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너무 쉽게 그죠? 쉽게 살 수 있어요. 맞아, 쉽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 나라들도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든지 또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야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까다롭게 한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을 산업으로 봤어요. 아하. 이 산업을 키우려면 반려동물을 점점 더 시장에 많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세요. 사세요. 사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버리시고 새로 사세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손님들 모시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너무 동물을 사랑하는데 뭐 또 화난 일이 또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벌써 이게 몇 마리야. 아우, 집 안에도? 야. 신들 일로 와.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 학대견,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 이영료입니다. 강아지 이제 그 사실 주인분들한테 엄청 유명한 분 아니에요, 이분. 네네. 항상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만 하셔가지고. 강렬한 연기 많이 하시죠. 네. 집에서는. 아우 사람들 오니까 또 막 친한 척하려고. 아이고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얘가. 우연히 그 유기견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어머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개를 버려 같이 살아놓고 어머 말도 안 되겠지. 보호소라는 게 있대요, 시보호소가. 결국 찾아가고 15마리, 20마리 막 갖고 오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한 마리씩 데려오셨구나. 이제 한 10년 동안 1000마리를 더 보냈죠, 입양을 제가. 보내면데 끝이 없는 거예요. 미소야, 이 사람 많이도 겁이 났어. 미소야? 아직도 무서워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기에 도끼에 이게 머리가 찍혀서 피고름이 이렇게 다 흐르고 있고 온몸은 이제 찢어져갖고 쟤를 잡아먹으려고 잡다가 제가 도망친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아직도 사람 너무 무서워요. 그 공포가. 사람 손을 무서워해요. 아이고. 어머. 미소? 실행한테 그렇게 해도 눈치를 좀 보죠. 담배빵에다가 온몸이 칼자죽에다가 이 똥꼬 부분 지금 여기 털이 아직 안 났으니까 이제 칼자죽 보여줘 이렇게 양쪽. 목욕을 시킬 때 보니까 머리에 땜빵같이 까만 거 막 이렇게 흉터 자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맞아서. 전국에 너무 많아요. 정말 고양이 학대도 물론 많고 개 학대도 너무 많아서 지금 그나마 이슈돼서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진짜. 소리 없이 죽어가고 당한 애들이 너무 많죠. 아유, 선생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함정혜 의원님 사랑해요. 저도요. 정말 사랑해요. 네. 우리 전중혜 이사님
우리의 큰 거목입니다. 제가 옛날에 뵀을 때 60마리, 70마리인데 또 어떻게 100마리 들었어요? 아, 200마리에서 또 뭐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더 자꾸 이게 발이 깊이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데리고 오는 애마다 점점 이 조건이 심해지는 거예요. 조건이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려지고 조금 다친 정도인데 지금은 양쪽 눈을 바늘로 찔러서 눈 앞을 빼서 그런 학대, 도끼로 머리를 때려서 이 골이 함몰돼서 병원 갔더니 이거는 고칠 수 없다. 뼈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마땅히 뭐 처벌할 만한. 법은 있어요. 법은 있어요. 아, 있는데. 법은 있는데 일단은 그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버젓이 있는데 그 동물보호법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감독 인력, 관리 인력. 지금 현재 이제 경찰 또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여전히 동물 학대 또는 동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는 좀 달리 보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사법부에 가서 다시 또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수위보다도 아주 낮은 정도의 수준, 대체적으로 벌금 일부를 맞아요. 내고 빠져나가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옆에 줄을 이렇게 길게 해서 묶어놨는데 그 줄의 매듭이 잘못 묶었는지 약하게 묶었는지 풀렸는지 어떻게 된지 그게 풀어져서 나갔어요. 왠지 비 오면 오선이가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오선이가 운다고 자꾸 생각이 나서 이 사진 하나하나 속에 같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다 생생한데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저희 오선이가 있던 자리를 청소를 하려고 오선이를 옆에다가 잠깐 매놨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줄을 이렇게 길게 해서 묶어놨는데 풀렸는지 어떻게 된지 그게 애가 풀어져서 나갔어요. 근데 그래봤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시간 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견이고 검정색 레브라도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개를 잡거나 만지거나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누가 납치해 가거나 훔쳐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누가 끌고 가네요. 누가 끌고 가네요. 안 타려고 하는 걸 억지로 태워서 그러네. 네. 저분은 좀 의도적이네요, 진짜. 너무나. 오, 이거는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치인데, 진짜. 차에서 목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바로 줄 잡아가지고 오선이가 싫다고 막 이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차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납치해 갔어도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아무 죄 물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달라고만. 걔를 그렇게 죽일 거라고 생각 못했죠. 아이고, 이거 넘겼구나. 아이씨가 얼굴이 좀 약간이 좀 우리가 상기된 모습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훔쳐갈 거 상기된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내가 칩이 잡히더라고. 이 분명히 칩이 잡히면 주인이 이거 추적하는 걸 알거든. 칩을 하면 뭐 하냐고요? 근데 칩을 했는데 저분이 그러면 왜 추적을 안 하시죠? 자기 주인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안 됐나요? 그게 안 됐습니다. 어머, 걔 안 가려고. 상재화 사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단골이라서
아무 의심 없이 달래줬다. 우리 오선이 그렇게 맡겼는데 얼마 준 줄 알아요? 4만 원 받았어요. 그 당대와 4만 원 벌려고. 저 그날 진짜 속상했어요.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지 거기 A4용지 빽빽하게 몇 번이나 적어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죄를 한 개도 못 뉘우치고 있는데 저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좀 힘드시겠지만 예. 본인 네, 본인 소개를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7년간 키워왔던 견주고요.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을 당하게 된 예. 아니, 그럼 저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죠. 저희 가족한테 오선이를 대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키우는 7살 난 아기를 그냥 그대로 이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당하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에는 그럼 신고를 언제 하신 거예요? 몇 시간 지나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경찰서, 파출소 뭐 다 신고를 했는데 네. 그 경찰서에서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CCTV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견주가 하셨어요. 경찰이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 다 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납치된 영상도 전부 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렇게 하셨고. 신고를 하면은 그냥 좀 알아서 좀 찾아보세요. 이런 식의 예, 답변밖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미온적으로 네. 한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에.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2주 전에요. 네네. 같은 동일한 오선이가 살해된 그 재래개 시장에서 네. 잔인하게 개 한 마리가 끌려가서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개시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될 때고요. 네. 거길 한번 안 가봤다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또한 밥서 도살된 개와 오선이가 도살된 곳이 같은 업소예요. 그런데 그게 경찰 수사 중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전혀 법적 억지력도 없는 거고 경찰이 두렵지 않았던 거고 개 한 마리쯤 죽여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럼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공장 대표예요. 중소기업 대표요? 네,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공장 대표예요. 그 사람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뭐라고 그때 했어요? 경찰에 처음 그 사람을 소환했을 때 지금 월요일에 내 퇴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걔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짜증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엄마랑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신고를 해도 이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되면은 네.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에요. 다 이렇게 뭐 이런 상황도 고려가 되고 저런 상황도 고려가 되고 초범인 것도 고려가 되고 아하. 이렇게 해서 벌금 조금 내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요즘 또 SNS 이런데 무슨 뭐 잔혹한 장면들 막 이렇게 근데 동물을 또 학대하는 걸 그렇게 막 공유를 하고 막 이런 게 저는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잔혹 범죄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습니다.